2월 달 들어오면서 달라지고 있죠. 자, 그동안에 이제 아무런 기대감도 받지 못하고, 비트 상승할 때 가지도 못하고 계속 소외되었던 쪽이 이쪽입니다. 특히 중소형.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고요. 꼭 뭐 비트가 가야지 알트가 가고, 비트가 못 가면 알트도 못 가고, 이런 기준 말고 그냥 현재 상황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뭐 맞냐 틀리냐 기준이 아니고 현재 기준이 어느 쪽으로 타이틀을 잡고 가고 있는지,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이 뭐 비트하고 알트하고 상승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이게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었는데, 같이 가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은 비트가 무시된 상태로 알트가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강력해질 거예요. 지금 시점부터 오히려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 비트, 그 다음에 XRP, 대장 코인들 못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 솔라나도 6% 하락이고. 자,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알트 코인들이 잘 가고 있어요. 얘네 시총이 높지 않거든요. 진짜 높지 않아요. 너무 가벼워도 굉장히 가벼운 코인들이 반등하는데, 물론 다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 가고 있진 않아요. 뒤에도 보면은 밀리고 있는 코인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승 후에 조정받고 있는 코인들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 못 갔던 코인들이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 라이브 방송하면서 얘기했던 게, 어, 비트, 비트는 이제 상승 끝. 왜냐하면 고점 돌파를 못 해줬죠. 과거에는 고점 돌파해주면서 알트코인들이 땡겨 올라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비트는 어떻게 다릅니다. 시기가 절대적이라는 건 없어요. 무조건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 맞고 이제 밀려버린 거죠. 비트 입장은. 그래서 비트는 이제 바닥 구간에 오면서 조금 더 밀렸다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요 정도 선으로 보고 있어요. 비트는 앞으로 뭐 더 떨어질 거고 그런 관점보다는 비트코인도 상승 주면 플러스 4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자리부터 저항까지, 앞전 천장까지 보면은 이 공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주도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유가 이미 비트 시세가 나왔습니다. 맞죠? 이거 어떻게 반박할 거야? 시세 나왔어요. 그 다음에 대형 코인들, 시총 높은 한 상위 10개 코인들이 시세가 나왔어요. 이거 반박할 수 있어요? 사실인데. 그 다음에 중대형 코인들, 중소형 코인들, 시세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지금 이제 나오려고 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지금 주기가 비트 돌았고, 완성됐고, 대형 코인 돌아서 상승 완성됐고, 그럼 대형 코인이 언제 갔냐? 24년도에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왔잖아요. 그죠? 굳이 다 하나씩 따져보지는 않겠습니다. 엄청나게 나왔고, 그러면 그 당시에 중소형 코인들은 어마어마하게 갔나요? 살짝 갔다가 다시 제자리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 제자리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제자리를 깨면서 그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지금 대충 그림을 보면 1번, 2번, 3번 했을 때 사이클이 어디로 왔다? 이쪽으로. 네. 항상 비트 돌고 대형 돌고 중소형. 이게 이 과정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동안. 코인 시장 비트가 생긴 지 지금 2009년도부터 해서 15년 동안에 이 패턴은 변형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바뀐 게 뭐가 있냐면, 과거에는 비트도 돌파가 되고 눌림이 나왔던 자리였고, 알트코인들이 이때 바닥을 기고 있다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길 찍어주고 올라갈 때 못 갔던 알트들이 같이 갔었거든요. 이래서 기존에는 같이 갔었어요. 그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지. 지금은 비트가 올라왔고 천장을 돌파 후 조정받은 자리면 참 좋은데, 이게 아니고 맞고 밀리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비트는 지금 이 상태예요. 그 앞전 고점 있잖아요. 여기를 돌파를 못 해줬는데, 그러면은 이제 과거 같은 경우면 여길 뚫어주고 돌파를 해주고 이 눌려라, 이런 자리가 왔을 때 알트하고 같이 갈 수 있다. 그럼 비트도 같이 터진다. 이런 관점인데, 지금은 어떻게? 천장은 막혀 있고 다시 저점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비트가 40% 올라갈 수 있다는 폭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대형 코인들도 한 4, 50%는 나올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뭘 못한다? 주도를 못합니다. 주도권이 지금은 중소형 알트로 완전히 다 몰렸어요. 왜냐면 전체 코인 시장의 수급 85에서 90%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중소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어, 반박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맞고 틀리고 뭐 이런 걸 떠나서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전체 흐름,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돈이 가장 많이 쏠리고 있는지, 그 얘네는 왜 빠지는지. 그러니까 비트 못 가는데 얘네가 왜 가지? 이러지 말고 지금 동향 자체가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게 팩트는 어디다? 중소형이다, 결국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뭐 평소 같으면 사실 비트가 이렇게 4% 빠지잖아요. 그죠? 4% 빠지면은 대부분 빨간불이 한 많아봐야 5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도 코인들이 다 파란불이에요, 대부분.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어떻게 전체 알트, 그럼 중소형 입장 한번 보자고요. 중소형 입장에서는 이만큼이 지금 빨간불이고 여기가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이만큼이 지금 조정입니다. 뭐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한 2%까지. 여기 한 판.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락. 반등 나온 거 다시 제자리 정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전체 타이틀은 어디로 가고 있다? 이쪽으로. 이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고 강세 위치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뭐 기존에 좀 잘 갔던 이런 코인들 보면 다 눌리지 않냐. 이게 비트 때문에 못 가서 눌린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이 타이틀 구조 내용이 아예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트 시장에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다. 새로운 방향이 세팅이 돼가고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확실한 거는 뭐냐면 뭐 지금 바로 간다. 그다음에 뭐 이번 달에 무조건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 굉장한 범위의 알트 상승이 나올 거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확신 나오는 이유가 뭐냐? 비트가 좋지도 않고 이더리움이 좋지도 않은데 어떤 부분에서 일단 확신이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한번 지켜보세요. 오랫동안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트들이 얼마나 반등이 나오고 어떻게 바뀌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 이제 반대로 뒤로 가서 이제 이런 애들은 많이 올라왔다 좀 떨어졌으니까 아더 같은 경우도 그죠? 요런 거 이거 나쁘지 않아요. 이런 형태가 이게 일종의 사인이거든요. 엄청나게 흔들 거예요. 21년도 우리 봤잖아요. 그죠? 21년도 시장 올라가기 전에 그 전에도 보면은 야 뭐 간다 간다 하는데 이게 흔든 위치를 한번 보시겠어요? 흔든 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구조거든요. 왜? 다 빼잖아요. 그죠? 올려놓은 것도 다 빼고 뭐 지지선이고 뭐고 뭐 이평선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다 부숩니다. 그 다음에 뜨기 직전에 이런 모습들 보면 그죠? 급등시켰다가 다시 다 빠집니다. 그리고 약간 반등 나왔다가 또 제자리로 와요. 여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계속 갈 듯 말 듯 하면서 밀리고 밀고 올렸다가 빠지면 또 올리고 이게 가는 거냐 마는 거냐 이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가는 거냐 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흔들어 댔거든요. 지금은 정말 이쁘게 흔드는 겁니다. 정말 이쁘게. 그리고 뒤에 가는 어떤 헤이엘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쿼크도 마찬가지죠. 쿼크도 급등 났다가 눌렸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종의 신호란 말이에요, 신호. 쿼크도 장수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위치를 보게 되면은 이 등락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죠? 여기도 보면 이 낙폭 자체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상승 바닥이 여긴데 거의 다 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중간 급등 하락, 급등 하락, 급등 하락. 누가 특히 이래요? 누가? 중소형 코인들이. 그게 어떻게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들고 가질 못합니다. 하루 좋으면 다음날 이상해지고 있는 상태가
소형 코인들의 그 기준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이런 게 아니고 얘가 뭐 급등했다 떨어져요. 이런 기준이 아니고 대시장이 한번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번에도 썸네일을 좀 과감하게 올렸습니다. 이번 주에 올린 거 보면. 왜냐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그래서 알트에 대한 어떤 상승 흐름 기준은 계속 강화가 되고 있고 거대한 상승이 시작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고통 그만 느끼자. 오늘은 또 오늘대로 알트코인들 큰 시세 한번 기대해야 된다. 강력해진다. 그 부분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알트에 대한 위치들이 이게 그 호평보다는 비평이 많습니다. 안 좋은 내용들도 많아요. 기준치 이하로 너무 떨어져서. 근데 여기서 머무르고 있는 알트들이 향후 요만큼만 올라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관점이 아예 뒤바뀔 겁니다. 지금 바닥이 머물러서 그러지 올라오면 거의 99% 나는 바뀐다고 생각해요. 자, 이때 안 바뀌었을까? 그죠? 이때 바닥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요만큼만 떴을 때도 벌써 바뀌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렇게 갔을 때는 더 심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머무르고 있는 기간이 길어진 만큼 이 구간에서의 특별한 위치도 같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의 강세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 그거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